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 곳곳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계양 주민비대위가 국토부와 간담회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계양 상야지구 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상야지구 주민들은 사업을 이대로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인천시에 호소했습니다. 김포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계양천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주민 공론화 없이 나무를 벤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계양 상야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희망하며 지역 재생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가 상야지구 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박남준 시장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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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 상해지구 지역 주민 30여 명이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상해지구 재생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해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 공장이 난립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도 상황을 알기에 상해지구 개발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근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관련 용역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에 용역 재개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해지구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상해지구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상해지구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들 와서 보시고 쉬고 구고 와서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법에 의해서 뭐 어쩌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는 뭐 한 국민으로서 저희도 말따나 뭐 오죽하면 노인네들이 우리도 세금 낸다 왜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냐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셔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지구 주민들은 집회 후 인천시 실무부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의견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 곳곳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양 지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계양구청에서 국토부와의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정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이 국토부와의 간담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는데요. 네. 지난해 말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시작이 된 건데 이분들은 이제 규련 동양 박촌동 인근의 농민들로요.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입니다. 예. 계양 테크노밸리 때문에 결성된 비대위만 5개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갈등 이유는 바로 보상비입니다. 현재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어디 가서 이분들이 새 터전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좀 어디로 가냐는 건데 예. 이 대토라고 말하는 즉 토지 교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토지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다른 사람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3천여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농민들은 좀 시름이 더 깊은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땅을 이제 나라가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강제 수용을 하면서 이 양도세까지 주민들에게 과연 물리는 게 정당하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예. 결국 9일 이제 비대위와 국토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별다른 진전은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정 시간보다도 1시간 40분 가량이나 더 이제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결국 국토부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항상 이 정도까지로만 좀 정리가 된 걸로 압니다. 예. 계양 지역 비대위 측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주민들은 생존권의 문제인데 만약에 보상해주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값이 엄청 뛰었어요. 2배 이상. 매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상받아가지고 실제 어디 가서 살 데도 없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당장 어디로 가냐는 거죠. 생존에 직결되니까 일단은 대책도 없이. 네, 잇따른 신도시 지정 소식에 기존의 신도시로 지정됐던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발이 이제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계양도 그렇지만 2기 신도시에서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지금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단과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지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데 이게 무슨 3기냐, 분양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신도시마다 그것도 서울과 더 인접한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게 기존의 신도시들은 집값 하락 그리고 또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의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피해 등 이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도시들과 함께 좀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 설명회, 이 설명회는 예정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런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한 차례 미뤄져서 열리는 게 오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계양구청에서 열리는데요. 근데 지금으로선 이날도 이게 무사히 개최가 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대위의 말에 따르면 의미 없는 주민 설명회는 반대한다는 건데 LH공사가 각 동마다 한 권씩 700장 분량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비치를 해놨다고 해요. 예. 근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700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들을 이 바쁜 농번기에 이걸 좀 누가 챙겨보라고 이걸 지금 갖다 놓은 거냐 이런 농민들의 지금 반발이 또 잇따르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이나 이제 바라는 바가 하나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신도시 추진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에는 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일이 돼봐야 이게 지금 주민 설명회가 순조롭게 치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날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좀 저희도 해당 내용 계속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14일에 있을 주민 설명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전 국민이 나서서 나무 심기에 동참하죠. 훼손된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자는 취지에서인데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민원 때문에 잘려나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대안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식목일, 계양산 등산로 일대가 나무를 심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나무 심기에 나선 시민들은 모두 500여 명. 이날 나무 800그루가 계양산에 새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쩡한 나무를 베는 곳도 있습니다. 계양산에서 멀지 않은 계양천 주변입니다. 산책로 사이로 아름드리 버드나무와 벚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입니다. 그런데 하천 주변을 살펴보니 곳곳에 나무를 벤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버드나무 군락이 있던 자리입니다. 잘려나간 나무 밑동을 보면 지름이 어림잡아도 70cm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실제 나무 크기가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벌목이 이뤄진 구간은 김포 풍령교부터 사후교까지 1km에 달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는 계양천 관리 차원도 있었지만 꽃가루 민원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거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집에 이제 여름철에 봄철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꽃가루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벌목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꽃가루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앤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제 모르고 딴 건데. 이게 나무가 보통 보면은 한 몇십 년이 된 나무인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좀 보기에는 안 좋지. 이렇다 보니 벌목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공론화 없이 나무를 벤 것도 아쉽지만 자른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했다는 겁니다.
나무는 시간이 투자한 그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벨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베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벨 때 각각의 사람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벨까 말까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들어간 다음에 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나무 활용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김포시는 뒤늦게 폐기물 처리하려고 했던 그루터기 일부를 산책로 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자른 나무는 되살아날 수 없는 만큼 베기 전에도 벤 후에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힐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야외 활동할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서 살인 진드기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치료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책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 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 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7일 정부의 3기 신도시 3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상지 중 하나로 부천 대장동 일대가 선정돼 지역이 술렁이었습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은 걸까요?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으로 부천 대장동의 2만 가구 등 28곳에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차로 3만 5천 가구 조성 계획을 밝혔고 12월 2차로 15만 5천 가구를 추가한 데 이어 최근 3차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중 신도시는 2차 때 발표한 인천 계양 등 3곳과 이번 3차 발표에 포함된 부천 대장 등 2곳 모두 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세긴 하지만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이 같은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부천 대장 신도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개발될까? 현재 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진행 중이고 2020년 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2021년 착공해 2023년 산업용지와 주택 최초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2025년 정도부터 가능하고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은 10년 후인 2029년으로 예상됩니다. 90년대에는
정부의 제1기 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중상동 신도시 개발로 인구 90만에 달하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업지역의 쇠퇴와 청장년층의 외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도시 지정을 제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는 부천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연매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계양에 이어 부천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권에 메머드급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부천시와 주민들은 신도시 지정에 환영하면서도 자칫 대규모 물량으로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조건과 파급 효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노근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 오정지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천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땅에 네.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온다니까 일단은 주위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저 계양 신도시나 네. 또 봉오대로 건너편에 있는 그 은정동 희망타운이 있거든요. 네. 1,800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구가 은정동 고강동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 네.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 대란이 예상되어 오니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주위 분들이 네. 또 나아가 가격은 갑자기 발표라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오기 전에 주변 부동산을 돌아봤더니만은 물건 자체는 자체를 감췄습니다. 네.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이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소장님은 좀 제가 이 계양 사례에 비춰볼 때는요. 계양 신도시가 발표된 지가 작년 12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계양 신도시 역시 지금 매물이 전혀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한 4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거래가는 60만 원에서 65만 원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조차 지금 거래가 실종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단 팽배해 있고요. 심지어는 한 300만 원까지 보상가를 요구하는 비대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양 신도시 사례처럼 부천 대장지구 역시 한바탕 땅값이 크게 들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부천이 지금 계양 신도시 바로 옆에 지정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접근성은 이제 부천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인천 측 분위기라든지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지난해 12월에 계양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접한 부천 대장지구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부천이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환영이냐 아니면 이제 경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직 속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번 부천 신도시가 지정됨으로써 GTX 비노선이 남양주 왕숙지구와 함께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 예태를 앞두고 있는 GTX 비노선이 아무래도 사업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한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지구가 이제 검단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의 접근성, 교통이 좋은 상황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만 가구라는 대규모의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에 있어서 아직 지금 지구 지정도 되지 않은 계양 신도시라든지 지금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검단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미분양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추가 발표까지 되면서 이제 너무 많은 신도시가 이제 한꺼번에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가 발표가 한 11만 가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 한 86곳
그리고 네. 지금 100만 평 이상 신도시가 5개나 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 발표로 인해서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를 그렇죠. 신도시가 네. 공급하는 계획안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이 발표는 당초 계획안보다 2개월 지금 빠른 상황입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보안이 상 문제 때문에 2개월 앞서 발표했다라고 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 등은 지금 보강 상태, 보합 상태에 있었던 서울 집값이 좀 다시 재반등, 들썩이고 있는 거에 대한 조짐을 보이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 2개월 빨리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네. 또 서울에 지나친 인구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신도시를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그야말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급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를 남발하는 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집값 때문에 지금 미분양 상태가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바로 인접한 검단, 제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도 지금 미분양 상태가 있는데 과잉 공급 문제, 또 네.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하게 되려면은 뭐 광역, 교통체계, 교육, 그리고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신도시만 지정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네.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계양 신도시나 검단 신도시가 미분양도 있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지는 서울과 붙어 있습니다. 네.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서울 시내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대 출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 최고 장점인데 또 문제는 있죠, 사실. 그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와 또 소음 문제,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지만은 그래도 부천시는 서울 근교에 있는 이성 도시나 모든 근교 도시 중에서 네. 부동산 가격이 최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고강동, 원정동은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지에는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다만 그 국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우리 부천 대장동이 어떤 곳인지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곳은 사실 부천시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땅이었고 네. 뭐 여기에 이제 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좀 내놓은 바가 있어요, 부천시가.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규모 면에서 좀 늘어난 것 같고 어떻게 좀 조성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지요? 국토부 이제 발표에 따르면요, 부천 네.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대장동, 오정동, 원정동 일대 약 343만 네. 제곱미터에 약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1 판교 테크노밸리의 버금가는 약 20만 평을 자족 용지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약 한 30만 평을 공원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천 이제 대장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 그리고 네. 부천에는 개발 호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교통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는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를 SBRT죠. 총연장 17.3km 네. SBRT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즉 대장 지구에서 SBRT를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네. GTX 비노선을 이제 신설되겠죠. 그걸 타고 서울역까지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국토부의 예상이고 설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SBRT를 이용하게 되면 또 SBRT를 타고 김포공항역에 가서 공항철도 또 9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부천 시민들 특히 오정 지구 주민들 예.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3기 신도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교통과 또 자족 기능이에요. 보면 지금 계양 신도시에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부천 이제 대장지구도 뭐 68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예. 뭐 인근에 지금 이서운산단도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 산업단지가 다 활성화가 될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지에는 교통대란은 예정돼 있고요. 네. 모든 도시가 기존 있는 도시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대로를 만든다 해도 네. 마곡으로 항해져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막힙니다. 네. 현재까지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부천은 대형 공장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예. 다 지방으로 내려갔고 네.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아파트형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계속 만실로 차다가 요 근래 경기 침체와 또 임금비 상승 네. 모든 걸로 해가지고 공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실이 생긴다면은 저 산업단지는 애물단지 돼버립니다. 네. 주택은 네. 그 매매가 안 되면 임대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네. 있지만은 산업단지는 경기 자체가 죽으면은 그 회복 불가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천시에서 항상 자급자족 할 수 있게끔 네.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고 계속 어떤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네. 예컨대 옛날에 상업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에는. 네. 상업도시가 많다 보니까 상업지가 많다 보니까 점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장사 많이 안 됩니다. 왜? 인구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지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천도 산업단지도 새롭게 어떤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해선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끔 네. 뭔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천시에서.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계양 테크노밸리랑 이 부천의 대장 이 지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노 회장님께서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는 대장지구와 또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너지 효과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우려의 목소리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거둔 다음에 지금 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지금 테크노밸리가 네. 지금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네. 광명, 시흥, 안양, 용인, 일산, 그리고 양주, 남양주, 구리, 심지어는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서산, 충남의 서산, 아산. 네. 게다가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인천이죠. 그리고 또 부천 대장지구에 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 양자간에 일단 북한에서 얘기할 때는 네. 시너지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네. 또 분양가가 저렴한 그야말로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또 하나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대장동에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약 2만 호 가량이라고 좀 밝혀졌고 계양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발표될 때 1만 7,000호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합치면 거의 3만 가구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3만 예. 가구가 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긴장하고 있는 곳이 지금 검단, 김포 이런 지역인데 네. 이번에 신도시 지정이 주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부천 대장동 신도시 지정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2만 가구면은요. 게다가 계양 신도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 입지가 좋은 대장동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양 신도시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크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분양 상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검단 같은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검단이 미분양으로 좀 허덕이다가 조금 나아지는 추세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계양 신도시가 발표내고 나서 다시 지금 미분양이 네.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단이 대장지구보다 8km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올해 약 1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장동 신도시가 또 추가로 지정되게 되면은요, 검단 분양 시장 그야말로 교란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지 않을까 좀 네. 우려의 목소리가 바로 이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수도권 서남부권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금단이나 네. 계양의 미분양이 나는데 서울 근교에 바로 네. 앞에 저 부천 대장 신도시 예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은 서울하고 붙어 있습니다. 최고 장점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부부가 많고 강서나 서울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공급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그래도
공급이 오더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미분양은 안 날 거로 믿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대장동만 미분양 안 날 뿐이고 다른 데는 미분양이 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국가에서는. 근데 사실 부천에서는 미분양 걱정을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거는 또 분양을 해봐야 알겠죠. 저도 뭐 대장동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대장동 이외에 지금 인천, 검단, 그러니까 이제 김포. 그거는 어쨌든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신도시를 너무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제가 보는 부천 대장동에서는 미분양은 안 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천 지역에 우리가 조금 더 국한해서 한번 보자면 예. 최근에 뭐 이제 그 상동 영산단지도 이제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여기에도 좀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천 전반적인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들이 미쳐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하고 접근선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되게 돼 있는데 부천은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원정동은 지금도 굉장히 가격이 낮게 돼 있거든요. 저평가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빌라를 짓고 있잖아요. 빌라 지으면 분양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요 근래에 대해서는 좀 뜸하지만은 모든 건축업자들이 고강동, 원정동 다 몰려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천 신도시 예정지가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도시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뭐 많이 할지언정 가격 하락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상승도 많이는 되지 않고 그냥 약보합세 정도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교통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대책에 보니까 계양도 그랬고 부천도 이 지하철 노선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뭐 SBRT 뭐 이런 부분들은 대책으로 내놨지만 뭐 지금 뭐 중동 IC나 뭐 이런 데는 기존 교통량으로도 굉장히 과부하 상태인데 이 국토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불충분하죠. 저 슈퍼 뭐 BRT도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역에서 저 신도시 지나서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서울 다른 쪽으로 강선 안현 쪽으로 나가야지 분산의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역에서 강서 쪽이나 저쪽을 가야 되는데 김포공항 가서 다시 갈아탄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산 효과가 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나가는 교통이 기존 도시에 있는 고강동, 원정동 쪽으로 해가지고 봉오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 봉오도 나가는 게 굉장히 막힐 겁니다. 근데 다른 지금 중간에 신도시 대로를 낸다고 해도 그 대로 말고는 더 내릴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동, 원정동에 뉴타운이 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됐다면은 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 기존 도로에는 봉오도로에는 안전히 교통 대란이 올 것 같고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지만이 저 신도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좀 생각이 어떠세요? 국토부의 그 교통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 회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 서울과의 접근성 그게 바로 신도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철도망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뭐 걸핏하면 SBRT 가지고서는 그 철도망이 있는 곳까지 수송을 하겠다 얘긴데요. 사실 그 BRT가 BRT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한계를 보인 그 교통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물 간 교통수단이거든요. 거기에다가 SBRT, 그야말로 무정차해가지고 고가라든지 지하로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건설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존의 BRT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땅 파고 고가를 지으는 그야말로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철도망을 연결하는 방법을 궁극적으로는 모색해야 된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전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2호선 홍대에서 원종선 이용해서 대장동까지 연결을 한다. 뭐 그런 계획이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원정 홍대 입구간 광역철도를
대장동까지 연결한다. 사실 제가 그 볼 때는 그건 좀 출발점이 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이 지금 원정 홍대강 광역철도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의 올스탑된 상태입니다. 여기 이 사업에다가 대장동을 연결하겠다? 이건 사실 좀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까치산에서 네. 2호선이죠. 지선을 통해서 까치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화곡역을 거쳐가지고 청라를 잇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지금 인천시에서 역점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도 이 계획에 이번에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조속하게 인천시와 그리고 서둘러서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라에서 그야말로 호성, 작전동을 지나서 네. 그 아까 말한 대장 그리고 원종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곡역에서 5호선을 환승할 수도 있고 까치산역으로 가가지고 2호선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막히는 그 오정대로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그 봉오대로 문제죠. 거기 서울로 진입하는 거기 문제를 막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조속하게 서울지하철 2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이번에 반영했었으면 네. 발표를 했었으면은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지 않겠느냐. 청라뿐만 아니라 네. 또 인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대장지구의 철도망 구축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 싶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은정 홍대선이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은정 희망타운 1,800가구 들어오죠. 네. 대장동 신도시 2만 가구 들어오죠. 또 역곡지구도 5천 가구 들어옵니다. 어쨌든 부천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하고 또 더 나아가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신 까치산역에서 하곡역으로 해가지고 뭐 대장 이야기하셨지만은 그걸 까치산역에서 그 하곡역으로 가지 말고 그냥 고강 은정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짧은 그거든요. 대장까지 연결해서 좋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고강동이 지금 지하철이 없는 상태고요. 대장동 신도시 예정지가 지하철이 건설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하철 없는 신도시 참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지하철은 반드시 건설해야 되고 이걸 은정 홍대선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은 까치산역에서 고강 은정으로 다시 연결해가지고 대장으로 가는 걸 연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반드시 지하철은 건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거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은 다시 그 사업성,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은 원정 홍대선의 가장 큰 타당성 문제의 핵심은 신정 차량 기지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옮기지 않고 하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것까지 받게 되면 그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정 차량 기지를 옮겨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수반이 돼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장님 말씀이 저도 인정합니다. 그 신정 기지 차량지를 옮기는 데가 실질적으로 대장동 저 안쪽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정 차량 기지 옮기는 문제가 대장동을 간다면은 또 대장동 주민은 또 싫어할 수 있거든요. 왜 내 동네에 차량 기지가 오느냐. 그런 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차량 기지를 연결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부천시와 서울시가 다시 연구해가지고 반드시 지하철은 고강 은정 지나서 대장까지 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위촉한 문화도시 꿈꾸는 아동위원회가 지난 8일 부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동위원들은 이날 의정사료관을 견학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으며 직접 모의의회도 진행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아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지역에 반영되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으며 올 한 해 사업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모의의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라는 안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다 설치하려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랑 낭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정 활동할 때는 어른들을 상대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아이들과도 이런 대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는 7월 개통을 앞둔 김포 도시철도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열차 인수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비 유지 보수 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합원 70%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직 의사가 있다며 준비 인력이 이탈할 경우 10일부터 시작하는 영업 시운전 역시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지부는 원청인 서울교통공사와 더불어 김포시도 시민에게 개통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통 준비 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노조는 사측과 임금 문제 등 교섭에 실패하면서 파업을 예고했지만 김포시는 오는 7월 27일 도시철도 개통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일환인 한강선 사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토부와 서울시, 김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한강선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뿐 아니라 광역철도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 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국토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한강선 사업 계획이 포함돼야 비로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35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벽면과 유리, 장난감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며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는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직접 아이들의 교실에 방문해 내고장 역사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소사본동 주민들로 구성된 소세마을기획단은 지난 2016년부터 마을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홍보해 왔는데요. 기획단은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지역 초등학교 3곳을 방문해 역사와 관련된 인형극과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들로 구성된 기획단과 학교, 지역복지관이 함께 기획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신승직 소세마을 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마을 자체를 사랑하고 마을의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온은 11도, 낮 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오후 들면서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하루 종일 나쁨 수준으로 예상돼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출퇴근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체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들이 하기에 무리 없겠지만 미세먼지와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 볼까요? 오전은 대체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부산과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는 오전부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춘천 8도, 전북 남원 6도, 제주 14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25도를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 등 중부 내륙과 대구 등 영남 일부 지방에서는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충북 청주 27도, 전남 순천 26도, 경북 대구 29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